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극단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흐름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두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한 가구를 두고 무려 630명이 넘게 몰렸어요. 그런데 경기도 양주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요. 100가구를 분양하는데 지원자가 9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알려면 먼저 지금 경제 상황을 한번 쓱 훑어봐야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3,200선을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은 꽤 괜찮아 보여요. 이건 시중에 여전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많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환율은 좀 심상치가 않죠. 1,400원 가까이 오르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수입자재 가격을 올려서 결국 아파트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면요. 안정적이긴 한데 솔직히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왜 어떤 아파트는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어떤 아파트는 처참하게 외면받는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모든 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3년 동안 팔지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서울, 무조건 핵심 입지로 몰리는 거예요. 반면에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규제도 덜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양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인천 검단, 용인, 의정부 이런 것들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게 된 거죠. 입지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어느 동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이거든요. 일단 인구 변화부터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 가는 아이들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당연히 학군 같은 키워드는 예전만큼의 힘을 갖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완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시장이죠. 이걸 놓칠 리 없는 개발사들이 한남동 같은 곳에 짓는다는 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같은 거요. 이건 그냥 실버타운이 아니라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젠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파트 상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이 주차해주는 주차장, 폐광에 짓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부동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런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고랜드 사례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건 이제 예전의 성공 공식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그럼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무조건 될 곳에 집중 투자합니다. 성수동이 대표적이죠. 예전엔 그냥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초고가 럭셔리 동네로 변하고 있잖아요. 평당 3억 4,500만 원. 와, 이 가격 정말 엄청나죠? 이건 그냥 땅값이 비싸다는 걸 넘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저 두산타워 같은 랜드마크 빌딩도 사들이고 있어요. 서울의 핵심 기능을 분담하는 아주 중요한 위성도시의 가치 있는 자산에도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매입가가 거의 8천억 원에 달해요. 이 정도 규모는 개인이 움직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거대 자본이 어디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이게 비단 기업이나 기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도 진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이 보고서 코멘트 좀 보세요. 연예인의 자본은 상상 이상이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모든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거대한 분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지형의 변화, 인구 구조랑 기술이 바뀌면서 아예 새로운 종류의 부동산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큰 손들의 흐름. 바로 이런 변화를 먼저 읽은 기관자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처럼 검증된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